뭐 스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막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은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오늘 이 책을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읽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싸움의 승패는 그 전장에 있는 장군의 막사 안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막사 안에서 그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는 결정된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이 시간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우리 그룹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 성장 동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인식하지 못하면은 사업이 참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화면 공유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에 이제 운영진 미팅 할 때 그 그룹장님들이 성공한 사람 7가지 습관 중에서 6번째 습관까지 했는데, 7가지 그 마지막 습관 심신을 단련하라,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 부분이었는데 어,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한번 훑어서 마무리를 하라고 그러셔갖고, 제가 오늘 그 전체적으로 책을 갖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잘 보이시죠? 자, 해강그룹, 해강그룹 핵심 성장 동력 중독서 미팅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예. 왼쪽에 보시면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 이게 책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게 진짜 굉장히 두꺼워서 벽에로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 첫 번째 이제 그 습관 1에 들어가기 전에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라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정말 진지하게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격 윤리와 성품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격 윤리라는 것은 외적 성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리, 그리고 성품 윤리는 내적 성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리, 이게 성격 윤리와 성품 윤리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76년 이래 미국에서 출간된 성공과 관련된 문헌들에 대해 자기계발, 대중심리학, 자기수련 등과 같은 분야의 책, 논문, 수필 등을 수백 권 살펴보았다. 이 조사를 통해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의 열쇠라고 여기는 것의 실체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최근 50년간의 성공 관련 문헌 대부분에 피상적 해결책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 그러한 문헌에는 주로 사회적 이미지한 의식, 다양한 기법, 응급처치식 대응책들만이 가득 차 있다. 즉,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스피린이나 주고 붕대나 감아주는 식의 처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한 처방은 사태가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나 근본적이고 만성적인 문제점들을 방치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건 요 근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미국 건국 후 처음 150년 동안 나온 대부분의 문헌들은 성공의 기초를 이루는 특성들을 내적 성품 중심의 사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서는 언행일치나 겸손, 충성, 절제, 용기, 정의, 인내, 근면, 소박, 수수함, 황금률과 같은 덕목을 강조한다. 대표적 문헌으로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들 수 있다. 그의 자서전은 자신의 본성 깊은 곳에 감추어진 내면적 원칙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습관을 통합하려고 노력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성품 중심의 사고는 효과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으며 이 원칙을 배워서 자신의 기본적인 성품과 결합해 갈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과 지속적인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본다. 자,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성공을 가져오는 시각이 내적 성품에서 외적 성격 중심의 사고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성격, 대중적 이미지, 태도, 행동, 기법과 기술 등이 성공에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본다. 이 같은 외적 성격을 중시하는 시각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개인 및 대중을 상대할 때 필요한 각종 기법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러한 사고의 일면은 다음과 같은 경고들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경고는 사람을 분발케 해서 대단히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당신이 가진 태도가 당신이 높은 지위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한다. 찌푸린 얼굴보다 미소 띈 얼굴이 더 많은 친구를 얻는다. 사람이 마음을 먹고 신념을 가지면 무엇이든 성취해낼 수 있다.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요즘 세대에 유행하고 있는 성공학 서적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적극적 사고 방식이라든지 신념의 마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외적 성격 중심의 접근법은 명백히 조작적이며 심지어는 기만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기 위해 술수를 쓰게 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취미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위장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마치 권력이나 재력을 가진 듯이 보이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수단을 쓰기도 한다. 이 같은 문헌 중 어떤 것은 내적 성품을 성공의 요소로 보기도 하나 내적 성품을 근본이 되고 기폭제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일반 특성 중의 하나로만 간주한다. 그 결과 내적 성품에 관한 언급은 구색만 갖추는데 불과하고 실제로 강조된 것은 당장 효과를 내는 임시 변통의 영향력 행사 기법이나 권력 획득 전략, 커뮤니케이션 기술, 적극적 태도 같은 것들이었다. 그래서 이 같은 외적 성격 중심의 사고라는 것은 그 밑바탕에 그 내적 성품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 보통 이 같은 외적 성격의 중심 사고를 잠재 의식 속에 가지고 있고 그런 식의 해결 방안을 적용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어, 미디어의 영향과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것들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내적 성품을 우리가 더 중요시해야 된다. 그것이 일시적인 성공이 아닌 그 지속 가능한 성공을 뒷받침해 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1차적 강점과 2차적 강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차적 강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것도 지금 얘기한 그 요런 부분이에요. 1차적 강점이 성격 윤리.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부분,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1차적 강점이다. 그러니까 1차적 강점과 2차적 강점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걸 보시면은 성품이 결점투성이고 이중적이고 불성실한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행동하게 하고 이전보다 좀 더 열심히 일하게 하고 더 큰 동기를 가지게 하며 자신을 좋아하게 하고 나아가 서로가 좋은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 각종 전략과 기법을 사용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의 이중성은 불신을 낳게 되어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심지어는 소위 좋은 대인관계 기법을 활용하는 것조차
의도가 깔린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 설득법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지속적인 성공의 토대가 없는 셈이다. 기본적으로 선한 성품을 갖추고 있을 때 이 같은 기법도 쓸모 있게 된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라인이 내려가면서 나중에 리더가 이러한 성품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라인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어, 성품이 결정투성이고 이중적이고 불성실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행동하게 하고 이전보다 좀 더 열심히 일하게 하고 더 큰 동기를 가지게 하며 막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어떠한 트릭을 쓴다 하더라도 스킬을 부린다 하더라도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유지마력이요 일구견인심이라. 말은 먼 길을 달려봐야 그 말의 힘을 알 수가 있고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의 이러한 것들이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게 돼서 그 라인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성품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법에만 치중한다는 것은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면 때때로 괜찮은 성적을 얻을 수 있지만 배우고 있는 주제를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지식에 기초한 지성을 갖추지 못한다. 그래서 벼락치기로 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사고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깊은 성실성과 내적 성품의 근본적인 강인함이 없으면 인생에서 맞게 되는 여러 가지 도전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내면의 동기와 의도가 드러나게 마련이며 단기적인 성공이 인간관계의 완전한 실패가 될 수밖에 없다. 2차적인 강점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 2차적인 강점은 뭐냐? 성격적인 재능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흔히 1차적인 강점, 즉 훌륭한 내적 성품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 점은 그들이 가지는 모든 장기적인 대인 관계에서 이내 문제점으로 드러나게 된다. 예를 들어 직장의 동료나 부부 관계, 친구 관계나 자기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10대 자녀와의 관계 등에서 특히 그러하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공감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설득력 있게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은 바로 내적 성품이다. 당신의 성품이 아주 큰 소리로 당신 자신을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말은 내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에머슨의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읽으셨으니까 여기 이 책에도 이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감정 계좌의 예익과 인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 감정에 내가 얼마나 많은 잔고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조그만 실수를 했을 때는 그분들이 그 상대방이 나를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상대방에게 그 감정 계좌에 이게 잔고가 없다면은 조그만 실수 하나 하더라도 아유 저 녀석이 저러면 그렇지 저러면 저렇지. 내가 저럴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해갖고 신뢰관계를 절대로 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어떤 말이나 행동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우리 자신을 전달해 주는 것은 성품이다. 성품. 모든 것이 성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책을 좀 깊게 읽어보시면은 책을 깊게 읽어보시면 정말 대부분의 모든 성공학 서적이나 리더십 책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이다. 성품이 성공을 만드는 가장 큰 토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선 혹은 악을 행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소리 없이 무의식적으로 보이지 않게 삶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는 다름 아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의 반영이며 가식적으로 꾸며내는 모습은 아니다. 윌리엄 조지 조단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직 습관 1이 들어가기 전이에요. 습관 1이 들어가기 전에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라 하면서 이제 이 챕터는 이제 패러다임의 위력이라는 챕터에 대해서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각이 있고 또 다른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저의 시각이 있으면 같이 사는 우리 와이프인 권경희 사장님의 시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할머니 그림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 그림인 것 같아요. 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이 그림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봤어요, 우리는. 자, 이 그림도 봤고 이 그림도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봤을 때 그러면 이 세 번째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이 그림을 뭘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 이걸 갖다가 처음 봤을 때 이게 아름다운 뭐 20대 후반의 아름다운 세련된 그 여성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먼저 이렇게 보고 나면은 이 그림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은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매브리코가 있고 여기 입이 있고 여기 눈이 있고 여기 턱이 있고요. 여기 이게 이렇게 자켓 같은 걸 입었죠.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나이 많이 먹은 노파의 모습이 보이죠. 이건데 이 노파의 모습을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게 20대 후반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와 같이 이게 먼저 본 그림의 영향을 받으며 또한 자기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노파의 그림도 젊은 여인의 그림도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와 같이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와 가정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입력되고 조절된 자기 자신의 주관적 입장에서 사랑과 사물을 바라보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러한 학습을 하기 전에는 저도 우리 부모와 가정으로부터 이게 프로그래밍된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사물을 바라봤어요.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각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아요.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온통 노란색이에요.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온통 빨간색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자라온 가정이나 부모로부터 그 환경의 영향을 우리는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삶을 살아가고 사람과 사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일에는 항상 다른 관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사물을 분명하고 또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비록 보는 방식은 우리와 다르지만 다른 사람 역시 자신의 관점에서는 우리처럼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본다는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글로 이렇게 읽을 때는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막상 이게 현실적으로 부닥치면 그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더 깊은 인식을 하면 할수록 더 객관적이 되고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욱더 잘 경청하게 되며 그래서 시야가 넓어질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객관적인 견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강그룹에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독서 미팅을 하면서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완전히 인식시키진 못하지만 우리가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된 시각 때문에 전체를 바라보거나 파악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제한된 시각.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들은 문제가 발생된 그 당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 제가 알기로 이게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건데,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들은 문제가 발생된 그 당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사업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리크루팅을 하기 위해서 뭐 타 네트워크의 다른 회사의 리더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회사께 제일 좋다고 그러고 보상 플랜에 뭐 퍼펙트와 뭐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안에 갇혀 있어서, 그 사고에 갇혀 있어서 거기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그 사고에 제한을 두게 하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사물을 과거와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변화는 즉시 발생한다. 우리의 생각이나 시각이 바뀌지 않고 다만 밖으로 드러난 태도나 행동만을 바꾸려 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작심삼일 내지는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태도나 행동만을 바꾼다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마인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태도나 행동만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면으로부터 변화라는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자, 내면으로부터 변화하고 패러다임의 변화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나의 시각이 있고 또 다른 시각이 있다. 그러면 원칙이라는 건 뭐냐? 원칙. 원칙이란 망망대해의 등대와 같은 것이다. 원칙들은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도도히 흐르고 있으며 한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이 원칙을 인정하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정도에 따라 생존과 안정, 분열과 멸망으로 가는 길이 결정된다. 이것들은 우리 속에 존재하며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원칙 중심의 조직 운영, 원칙 중심의 리더 양성, 뭐 이렇게 계속 원칙 중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칙 중심. 원칙이라는 것은 바뀌지가 않는 것이고, 원칙이라는 것은 다수결로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각자 다 흩어져서 각자 집에 있고 어떠한 장소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의 눈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모두 눈을 감고 우리가 생각하는 북쪽을 한번 가리켜 보세요. 북쪽을. 이게 지금 우리가 랠리장에 300명 정도가 있는 이 랠리장에 우리 모두가 눈을 감고 각자가 생각하는 북쪽을 갖다가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면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방향으로 손가락을 가리키겠어요?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다 손가락을 가리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북쪽은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손가락이 제일 많이 가리키는 곳을 북쪽으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두 전원 일치가 다 북쪽을 저쪽으로 향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거기가 북쪽입니까? 원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칙은 나침반 같이 정확히 나침반이 가리키는 정북향, 거기가 북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은 다수결로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생각과 원칙 사이에는 원칙이 유배되는 행동을 해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제가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적으로 이 말에 대해서 제가 같이 한번 부연 설명하자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원칙이 있잖아요. 시스템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 시스템은 항상 정북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폰서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리더 사장님들이 항상 시스템으로 이게 원칙이다라고 가르치는데 내가 필요하면 그것은 취하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은 취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며 따라가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 여기는 남쪽이라고 썼는데 관계없이 나침판이 가리키는 것과 일치해야지 되는 것이다. 그게 북쪽이다. 그게 원칙이다. 그래서 자신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분의 것은 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자신의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위한 첫 발을 떼는 데는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 그 이상의 필요가 요구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왼쪽 사분면에서 오른쪽 사분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존심보다 더 심한 것도 우리가 포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변화시켜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그의 삶을 헛수고로 낭비하고 또 고통만을 더 크게 만들 뿐이다. 자, 드디어 이제 습관 1, 자신의 삶을 주도하다. 드디어 이제 30분 지났는데 이제 습관 1로 들어왔어요. 사장님들, 그, 이 성공한 사람들 일곱 가지 습관에 보면은 이제 일곱 가지 습관이 있는데 1.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2.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3.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 세 가지는 뭐냐 하면은요. 개인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개인의 승리. 예. 그래서 개인 비전의 원칙. 첫 번째 나오는 게 여기 보시죠. 자극과 반응이 있는 이 반사적인 모델. 자극을 했을 때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나에게 있다는 것. 문제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할 것인지는 내면화된 가치 기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주도적이 되지 않으면 주변 여건이나 상황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굉장히 대응적인 사람이다. 주도적인 사람은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시인하여 인정하며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보다 더 큰 내적인 힘을 소유하게 하며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며 참된 자유가 무엇임을 알게 합니다. 이때부터 생명의 특성이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 변화, 발전하게 됩니다. 생명의 특성이며 에너지의 본질이 안에서 밖으로 방출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밖으로 나아가 다른 사람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밖으로 나가서 밖에 다른 사람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은 없다는 거죠. 왜? 그것에 반응하는 나만 내가 있을 뿐이다. 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것들에게 내가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반응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좀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과 환경을 변화시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는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는 이런 분들을 관심의 원에
원에 관심의 원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도 안에서 밖으로 방출되는 것이지 사랑을 이렇게 뭐 받아본 사람이 안에서 사랑이 나가는 것이지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한 아이들이 사랑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상대가 나에게 해주면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든지 내가 먼저 한번 받으면 내가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문제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내 사업이 뜻대로 안 된다. 그 사업이 잘 안 되는데 그 사업이 잘 안 되는 그 문제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큰 문제라는 것이죠. 주도적인 사람은 고난과 난관 등 가장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환경이나 사람을 통하여 내면적 힘을 강화시키며 사람들에게 인내하게 되며 장차 닥칠 어려운 여건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며 자신과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가치 기준을 새롭게 개선시켜주고 확대시켜줍니다. 조개 속에 진주가 탄생하는 것은 일문질이 들어올 때 그것을 계속적으로 품어 안아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것이 이물질이 진주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습관이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먼저 주도적인, 즉 내면의 깊이를 불변하는 중거체계, 즉 인생 가이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환경에서 대처해 나가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원칙이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그 사람은 다양한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많은 실행 방법의 창안 능력을 가지게 된다. 삶의 의미는 우리의 내면에서 나옵니다. 가치관은 만들어내기보다는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깊은 성찰과 주의 깊은 분석을 통해서 심오한 생각을 표현해 보십시오. 가치관이 생긴 후에 비전과 목표를 비전과 목 비전과 목표를 세우게 된다. 진정으로 되고 싶고 또 하고 싶은 것을 찾으려면 사람은 숙연해지고 경건해진다. 왜냐하면 오늘이나 내일의 일이 아닌 먼 장래의 일을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후 순간에 갖고 싶은 이미지를 마음속에 분명히 간직한다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위반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마지막 최종적인 이미지, 내가 죽었을 때 내 장례식장에 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찬사, 기억. 나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내 와이프한테, 나는 내 남편한테, 내 사랑하는 아들, 딸한테, 내 지인들한테, 내 스폰서나 내 파트너들한테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라고 그것을 명확히 하면 삶의 큰 목표점이 정해질 것이다. 그래서 비전과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아이를 대하는 태도, 생각과는 달리 당장에 거슬리는 행동에만 반응하게 된다. 이게 분명한 이게 비전이 없어. 아이들에 대해서 내 아이에 대해서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한테도 막 합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어떤 아이가 될 줄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진 어린 생명체한테 그러한 아이들한테 비전이 없으면 엄마들이 함부로 대합니다. 저는 그런 엄마들을 함부로 대하는 엄마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비전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비전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되면 전혀 다른 시각과 관점으로 사람과 환경을 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항상 제가 그 노동판의 십장과 잡부의 예를 제가 들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십장은 오늘 그 일을 다 마쳐야 하는 그 비전이 있는 사람이고 일용 잡부는 일하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그 규정 지었을 때 일용 잡부가 일하다가 연장 랩핑 치고 나가면은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할 십장은 김씨
이거 다 마무리 짓고 내가 오늘 끝나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내가 살게. 아니면 파전에 동동주 내가 살게. 이러면서 그 십장에게는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이나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 스폰서들도 큰 완성해야 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은 훌륭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고 실패의 대부분은 잘못된 생각으로 기인된 경우가 많다. 가치관과 비전은 사람으로 장단기적인 목표를 갖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최고 리더들은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올바른 방향 제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습관 3. 습관 3은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우리는 급한 일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보다 더 큰 자발성을 보다 더 많은 주도성을 요구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우리는 급한 일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예. 그러나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은 보다 큰 자발성과 보다 더 많은 주도성을 요구한대요. 이 말이 뭐냐? 이쪽이 어 소중한 것들이죠. 예방, 인간관계 구축, 새로운 기회, 발굴, 활동. 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들은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삶을 살아가면서 뭐 별로 큰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독서 미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책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 2년 읽지 않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크게 데미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책 한 권 읽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인간관계 구축하는 게 그게 급하고 촉박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이 챕터에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중요한 일들을 꾸준히 해 나가면은 인생이 바뀐다.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상상력을 통한 비전과 분명한 목표를 실천하지 않아서 인생 목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급한 일을 처리하는 데만 주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제1 상황과 제3 상황에 속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반면 제2 상황에 속하는 일들은 우리의 결심과 주도성을 요구한다. 효과적인 시간 관리와 생활 습관의 핵심은 삶에서 소중한 것들의 우선순위, 비전과 목표가 있을 때만 가능하죠.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정한 삶의 우선순위가 원칙 중심과 가치관에 입각한 것이라면 또 이것이 우리의 가슴과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제2상한의 활동이야말로 시간을 투입하기에 너무도 당연하고 훌륭한 것들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간은 일주일 단위로 생활할 때 더 좋은 앞뒤 연결과 균형 유지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것은 집중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날과 휴식과 영감을 얻기 위한 날들로 구성할 수 있게 해준다. 자, 그래서 개인적 성장이 있어야 라인이 성장이 있습니다. 습관 1, 2, 3은 개인의 승리를 위한 습관이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격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라인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개인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라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의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는 습관 1, 2, 3을 통해서 개인의 성장을 추구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성공할 수 있는지 라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습관 4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이것도 동일하게
우리 자신을 개발해야 다른 사람과 대인 관계 속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모든 포커스를 안으로 밖으로 타인으로가 아니라 항상 모든 포커스를 안으로 내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킬 때만이 우리가 원하는 그곳까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습관 4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자기 자신을 개발해야 대인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다. 만일 진정한 독립심을 갖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대인관계의 기술을 개발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관계 형성의 시작점은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변화하며 영향력의 원으로 성품의 기초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이란 시각으로부터 협동이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홀로서기가 가능한 사람도 상호 의존적 단계로 생각이 승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리더들이 독립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너무너무 잘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독립적으로 내가 다 할 수 있지라도 그거보다 상위의 단계가 상호 의존적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승식 사고방식과 해결 방안을 가지려고 한다면은 인생을 경쟁의 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협력의 장으로 보는 데서 나와야 한다. 자, 나의 장점과 상대방의 장점이 모아지면 더 나은 방식, 제3에 대한 창조적 대안이 있음을 굳게 믿는 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많은 우리 리더 사장님들이 강의도 하고 많은 리더 사장님들이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내가 사업을 진행하는 이 방식만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거를 잘하면은 나의 장점이 있으면은 또 다른 사람들의 장점도 있고 이 장점과 이 장점이 모아져서 이게 융합이 되면 더 나은 방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넉넉하게 돌아갈 것을 확신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승패식 사고에 깊이 물들게 되죠.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우리 클 때 저는 삼남매인데 클 때 내 동생이 공부를 잘하고 난 공부를 못했는데 공부 잘하면은 이뻐해 주는 거야. 아빠 엄마가. 그러, 그러면 이게 어려서부터 이 가정에서부터 승패식 사고방식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죠.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예. 그래서 가치 판단이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다른 누군가와 비교되거나 어떤 가치와의 비교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학교 교육도 사람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평가하지 않습니까? 협력이 아닌 경쟁이 교육 과정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또 하나는 운동 시합이다. 인생을 하나의 커다란 게임으로 보도록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하면서 항상 1등이 돼야 되고 남을 이겨야 되고 삶이 얼마나 고단한데 이 정글의 법칙이 존재하는 이 사회에서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살았는데, 물론 경쟁이 심하고 신뢰감이 결여된 상황에서 승패식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생의 대부분은 독립적이 아닌 상호 의존적인 것이 실체인 것이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 간의 협력 여부에 따라 원하는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패승식 사고 방식, 패패식 사고 방식, 승식 사고 방식 이런 뭐냐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특히 우리 어머니 세대의 우리 어머니들이 그건데 아유 나 하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집안이 편안해지. 나 하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집안 이게 바로 패승식 사고. 여러분들 특히 여기 여성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집안에서 나 하나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애들 편안해질 수 있지. 이런
패승식 사고를 갖고 살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항상 패승식이 아니라 승승식. 나도 좋고 남편도 좋고 애들도 좋고 이런 승승식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패패식 사고방식은 뭐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더 죽고 나 죽자. 예. 그리고 매우 의존적인 사람들이 갖는 철학이다. 예. 의존적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승식 사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어? 나만 잘 되면 승식 사고 방식은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상호 의존적인 상황에서 승승이 아닌 차선책, 승승이 아닌 다른 거, 승패, 패승, 패패, 승식 이런 것들은 다 장기적인 대인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대부분 실패로 끝난다. 공감들 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승승이 아니면 무고래의 태도로 임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 얻는 자유는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습관 5.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저번에 우리 임병영 그룹장님이 이거를 발표해 주셨었는데 참 좋았어요. 많이 좋았는데 마음을 터놓지 못하면 생각을 나누지도 못한다. 공감할 수 있기 전에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말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판단을 위한 열쇠는 상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과 마음의 교류에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경우 자기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찾아내고 바로 이 같은 과정에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찾아낼 수 있도록 공감적 경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 다 아시죠? 대부분 우리가 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먼저 그것을 다 들으려고 그러지 않잖아. 상대방이 막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요 얘기를 하면 내가 요거 끝나면 바로 요 얘기를 해야지 하고 우리가 다음 얘기를 준비한다. 그래서 이런 것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과의 그 소통에 있어서 진정한 소통을 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공감적 경청을 할 경우 우리는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눈과 가슴으로 듣게 됩니다. 그때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와 말 속의 느낌까지도 헤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속 잘 들으면은 이해가 안 갈 땐 이게 그런 의미입니까? 하고 리액션도 해 보시고 그러면서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들이 그 사업에 이 대화법으로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공감적 경청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머리와 가슴 내부에서 일어나는 실체를 다루게 돼요. 분별력을 가진 공감적 경청자는 상대방의 내면 깊숙이 일어나는 현상을 재빨리 알아차릴 수 있어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실제 문제가 있는 내면 중심부에 도달할 때까지 한 겹 한 겹 껍질을 벗겨내는 것을 안전하게 느끼도록 수용과 이해를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공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상당한 치료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해받고 있다는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착수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적 경청이 사실 리더십의 전부 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잘해도 많은 사람들과 신뢰를 쌓을 수 있으며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헤아려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내가 당신을 실제로 어떻게 경청했는가에 따라 확실히 달라진다. 당신이 나를 이해조차 못하는데 어떻게 내 심정을 파악할 수 있단 말.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 그 문제의 답을 스스로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나의 문제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나의 문제점, 나의 힘듦, 나의 고민, 이것을 갖다가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습관 4, 5, 그다음에 습관 6, 시너지를 창출하라. 그러니까 시너지의 본질은 차이점을 인정하며 가치 있게 여기며 존중하며 서로가 상호 보완하는 데서 나온다. 사람들의 정신적, 감정적, 심리적 차이점 등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시너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친숙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친교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각자의 취미와 비전, 목표, 관심, 배경, 가치관과 시각 등을 서로 파악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줘야 합니다.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서로 친해져야 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예시를 들어놓은 거예요. 친해져야 돼요. 그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해강 그룹에는 참 좋은 문화가 있는데 항상 스폰서 파트너 같이 밥 먹고 같이 차도 마시고 이렇게 많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셔야 되고 부업자라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는 자리 그런 미팅 자리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너지가 작동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뢰의 정신과 안전의 느낌이 서로 사람들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해요. 진정으로 마음을 열게 되면 서로의 관점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배우고 경청하게 되며 지적인 교류와 창의적인 정신, 더 나아가 상상력까지 나눌 수 있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시나리오를 창조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진정한 시너지를 경험하고 나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다. 마치 한 집단이 낡은 패러다임의 각본을 버리고 새로운 각본을 쓰자고 동의하는 것과 같다. 시너지는 사람들이 내면에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에 촉매작용을 하고 통합하고 방출시킨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습관 4, 5, 6은 뭐냐면은 대인관계에서 승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오늘 습관 7, 심신을 단련하라. 습관 1,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습관 2,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습관 4,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것은 개인의 승리였던 부분이고, 습관 4, 승승을 생각하라. 습관 5,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그다음에 습관 6, 시너지를 내라. 이거는 대인 관계의 승리고, 나머지 이 마지막 습관 7, 심신을 단련하라. 습관 7은 개인적 생산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최대의 자산인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본질의 네 가지 차원, 신체적, 영적, 정신적, 지적, 사회적, 감정적 차원을 쇄신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당신이 산에서 열심히 나무를 베고 있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고 하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보면 모르고 이 나무를 베려고 톱질하고 있는 중이요. 라고 그 사람이 대답한다. 매우 지쳐 보이는군요. 얼마나 오랫동안 나무를 베었습니까? 당신이 큰 소리를 묻는다. 그가 대답하기를 5시간 이상 이 일을 했소. 나는 지쳤소. 무척 힘들이요. 그러면 잠시 시간을 내서 톱날을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당신이 묻는다. 그게 일을 훨씬 빠르게 할 겁니다. 내겐 톱날 갈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이 단호하게 말한다. 왜냐하면 나는 톱질하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이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과연 내 인생에 내 삶에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이 챕터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 7은 자기 쇄신, 즉 재충전을 위해 톱날을 가는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톱질과 톱날 가는 시간. 그래서 끊임없이 쇄신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동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신체적, 정신적,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그 다음 사회적. 요거를 쇄신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끊임없이 쇄신하라. 여기 이게 제가 어, 끊임없이 쇄신하라는 기본적으로 이상의 네 가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현명하고 균형적인 방법을 사용해 규칙적이고 일관되게 본질에 해당하는 네 가지 차원 모두를 달려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를 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주도적이 되어야 한다. 톱날을 가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 즉 심신을 단련하는 것은
명백히 제2사분면에 속하는 활동이며 제2사분면의 활동들은 내적 의지를 요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차원 하루에 30분, 적어도 이틀에 30분 정도 운동을 해야 운동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시간이 일주일에 다른 162에서 165시간에 끼치는 영향과 얻어지는 커다란 이익을 고려할 때 결코 무리한 시간이 아니다. 그러나 정신적 차원의 쇄신, 톱날을 가는 거죠. 독서를 하고 위대한 사상을 접하는 것은 시각과 견해를 넓혀주며 글을 쓰는 것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하는 정신적 명료성,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며 효과적으로 이해시키는 능력을 증진시켜 줍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영적 차원이라는 것은 인생의 치열한 전쟁은 영혼이란 고요한 방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진다. 즉 내면의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내적인 안정과 평온함을 느낄 것이며 삶의 의미도 더욱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여유가 생기면 영감이 떠오르고 지혜가 찾아옵니다. 그러기 위해선 양심의 꺼리낌이 없고 양심의 순종함으로써 내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에게는 신경훈련과 근육훈련이 필수적이고 학자에게는 정신훈련이 중요한 것처럼 성공적인 사람에게는 양심에 대한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심의 소리는 매우 갸냘퍼서 짓눌러 버리기는 쉽다. 그러나 너무도 분명하여 결코 잘못 들을 수는 없다. 내적인 마음의 안정은 우리의 삶이 올바른 원칙과 가치관과 일치할 때라야 비로소 이루어지며 이것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 깊숙이 자리를 잡고 닷을 내리고 있을 때 다양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영적 차원을 위하여 경전을 읽거나 문학이나 음악의 심취, 자연과 함께하는 이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자신을 향상시키는 원천이 됩니다. 이는 미래의 비전과 분명한 목표를 갖도록 상상력을 발휘하게 해주며 고유한 사명을 규명시켜주며 중심을 올바른 원칙에 둘 수 있는 능력도 증진시켜줍니다. 또한 가치관과 나의 시각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도 증진시켜주며 나아가서 인생 각본을 쓸 수 있는 능력도 증진시켜줍니다.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정도를 신체적, 영적, 정신적 차원에서 톱날을 간다는 것은 매일의 개인적 승리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가치와 성과면에서 매일의 개인적 승리를 위해 1시간씩 투자하는 것은 어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시간의 질과 효과성을 크게 증진시켜주며 의사결정과 대인관계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매일의 개인적 승리, 즉 쇄신의 시간도 매일의 대인관계 승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인 관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승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 감정적 차원은 습관 4, 5, 6에서 얻어지는 성공의 여부로 주로 지적 수준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안정감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습관 4, 5, 6을 실행하기엔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빠르게 왔어요. 빠르게 왔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또 한번 이 책은 평생 놓고 옆에서 이제 봐야 되는 책이니 여러분들도 항상 이 책을 한번 계속 곁에 두고 읽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동영상 하나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왜? 음.
어떻게 되나? 다시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